시점에서는 계약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국세청에서는 계속 영화와 같이 사용료로 봐야 된다 하는 점으로 해서 계속 항소를 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국세청이 과세한 법인세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요. 1심에서 법인세 687억 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은 세금 762억 원 중에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쟁점이 뭐냐면요, 한국 넷플릭스가 네덜란드에 있는 넷플릭스에 동영상에 대한 대가를 줬는데요, 이 대가를 한국 국세청에서 사용료로 본 겁니다. 이 사용료를 보게 되면 한국과 네덜란드의 조세 조약에 의해서 원천 징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 네덜란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면 왜 한국에서 세금이 없냐? 한국에 있는 기업이 해외에 수출을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수출할 때 그 상대방 나라에 세금을 내지는 않거든요. 한국의 국내 원천 소득이기 때문에 한국에 때만 세금을 냅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상품은 아니지만 영상을 볼 수 있는 권리를 판매했다, 네덜란드 한국에 판매했다, 그러면 영상에 대한 것이 저작권과 같은 권리에 대한 대가냐, 아니면 단순히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유사한 거냐. 사용료 소득이면 원천징수가 가능하고 사업소득이면 원천징수가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사업소득을 과세하려면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고정사업장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과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사용료라는 게 상당히 이제 복잡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용료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어요. 실제 이제 계약서상 보면 사용료로 볼 수 없는 항목들이 이제 많았겠죠. 판결문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만약 영화 같은 것을 해외에서 들여왔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줬다, 이건 사용료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세청에서 그걸 과세한 건데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당초 넷플릭스 문제가 왜 문제가 됐냐, 넷플릭스의 매출액이 계속 증가를 했는데요, 2020년에 4천억 원 정도에서 2025년에는 1조가 넘었습니다. 1조 542억 원이 됐는데요, 영업이익이 203억 원이에요. 그리고 법인세는 65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0.62%. 그러면 넷플릭스 본사는 얼마를 벌었을까요? 본사 총괄로 하면 영업이익률이 29.5%입니다. 그런데 한국 법인은 1.92%, 거의 2%밖에 안 돼요.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특징이 뭐냐면 국내 매출액의 약 80%를 본사에 송금해요. 넷플릭스 구조를 보면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고요, 중간 지주 회사와 글로벌 운영은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네덜란드 회사가 다시 이제 한국 넷플릭스 코리아와 계약을 하게 되고요, 코리아에서 대가를 네덜란드에다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원칙적으로는 사용료로 가기 전에 이전 가격으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 이전 가격 과세의 문제점이 뭐냐, 한국 넷플릭스가 2% 영업이익을 갖고 있는 것이 낮다, 많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한국에서 넷플릭스와 유사하게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쟁업체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국내 주요 경쟁사를 보면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를 볼 수 있고요, 글로벌 경쟁사를 보면 디즈니나 애플, 유튜브를 볼 수 있죠. 근데 유튜브는 넷플릭스와 좀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유튜브는 경쟁자로 좀 보기 어렵고, 근데 이 나머지 5개 업체, 국내 3개 업체, 글로벌 2개 업체를 보면 거의 다 손실이에요. 손실을 보고 있는데 유독 넷플릭스만 이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가격으로 한국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 법인이 2% 이익이 많다, 적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비교 대상 업체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전 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다른 쟁점으로 갔을 때 이게 영화와 같이 사용료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과세를 했는데, 계약 내용이 영화를 수입해 와서 틀어주는 것과 상당히 틀리다는 거죠. 단순히 한국은 본사나 네덜란드에서 하는 업무의 보조적인 역할만 하기 때문에 2%의 이익만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약서가 되어 있다. 한국은 단순한 업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손실을 봐도 안 되고 거의 2%만 보전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점에서는 계약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국세청에서는 계속 영화와 같이 사용료로 봐야 된다 하는 점으로 해서 계속 항소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소송 보면 1심하고 2심이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2심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